아유, 당연하지. 어떻게 마음이 같겠어? 혹시 지금 그렇게 생각하셨나요? 이 당연한 마음에도요, 심리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심리학은요, 법칙입니다. 네, 어썸 심리학에 오신 여러분, 환영합니다.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얼마 전 막을 내렸습니다. 이런 국제 스포츠 대회 꽃은 누가 뭐래도 메달이겠죠?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따면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시상식 때 중앙에 딱 태극기가 개양되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런데 왜 여러분, 메달 수여식 때 혹시 선수들 표정 한번 유심히 보셨나요? 저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몸짓을 좀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. 금메달 딴 선수야 당연히 기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제스처를 취하긴 하잖아요. 그런데 은메달 딴 선수보다 동메달 딴 선수들 표정이 훨씬 기쁘고 좋아 보입니다. 등수로만 치면 3등보단 2등이 더 좋은 거잖아요. 그런데 표정은 오히려 거꾸로인 거죠. 아유, 당연하지. 좀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인 사람이랑 노메달일 뻔했다가 메달 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같겠어? 혹시 지금 그렇게 생각하셨나요? 사실 2등의 아쉬움, 3등의 안도감은 당연한 마음이긴 합니다. 그런데 이 당연한 마음에도요, 심리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.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더 기쁜 심리적 이유. 오늘 소개해드릴 심리학은요, 피크앤드 법칙입니다.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기쁜 게 실제로 그럴까요? 네,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. 미국 코넬대 심리학 연구팀에서요, 이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.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는데요. 이때 이 연구팀이 메달리스트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해봤다고 해요. 그랬더니 메달이 결정되는 순간에 동메달리스트의 행복점수는 10점 만점에 7.1점이었던 거에 비해서 은메달리스트의 행복점수는 4.8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. 객관적인 성적은 은메달이 더 높은데도 주관적인 행복감은 반대라는 게 실제로 증명된 거죠. 은메달보다 동메달에 더 기뻐하는 이 현상, 그 이유는 피크앤드 법칙 때문입니다. 피크앤드는요, 절정을 뜻하는 피크와 마지막을 뜻하는 엔드가 결합된 신조어입니다. 이 피크앤드 법칙은요, 우리가 특정 경험을 기억할 때 그 경험의 길이나 그 경험의 전반적인 평균값보다 가장 강렬한 순간,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의지해서 기억한다. 이런 법칙입니다.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평가할 때 그 경험을 오래 했는지 그 경험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는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. 그것보다는 피크, 가장 강렬했던 순간이 어땠는가, 그리고 엔드, 가장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가,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경험 전체를 판단한다는 거죠. 이 피크앤드 법칙을 발견하고 증명한 사람은요, 다니엘 카너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심리학자입니다. 카너먼은 차가운 물 속에 손을 담그는 실험으로 피크앤드 법칙을 증명해냈습니다. 카너먼은요, 실험 참가자들한테 두 가지 경험을 하도록 시켰습니다. 그 두 가지 경험을 임의로 A 경험, B 경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A 경험은요, 고통을 느낄 정도로 차가운 물에다가 60초 동안 손을 담그는 것이었습니다. B 경험도 A 경험이랑 똑같이 매우 차가운 물에 손을 60초 동안 담그는 거긴 했는데 이때 30초를 추가로 약간 덜 차가운 물에다가 손을 담그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A 경험과 B 경험을 모두 마치고 나온 피험자들한테 카너먼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실험을 좀 다시 해야 하는데 A 경험이랑 B 경험 둘 중에서 어떤 거 다시 하실래요? 그랬더니요, 참가자들의 80%가 B 경험을 다시 하겠다,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. 고통스러운 시간 자체는 B 경험이 조금 더 길잖아요.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덜 고통스러웠다는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B 경험을 고른 거죠.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요, 카너먼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. 기억은 주관에 따라 바뀌며 경험의 절대적인 시간과는 관계가 없다. 이런 피크앤드 법칙에 따르면요, 동메달리스트가 은메달리스트보다 행복감이 더 큰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. 동메달리스트는 가장 마지막 승부에서 승리한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동메달을 딴 거고요. 반면에 은메달리스트는 마지막 승부에서 패배한 사람입니다.
그러니까 이 강렬한 마지막 순간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앞전 경험에 대한 평가까지 엇갈리게 되고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결과적으로 더 기쁘게 느껴지는 거겠죠. 피크핸드 법칙 어디다 써먹으면 좋을까요? 일단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고객의 발길을 좀 붙잡아야 하는 사장님 같은 분들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피크핸드 법칙을 염두에 두고 고객 서비스에서 긍정적인 피크의 순간 하나를 만든다거나 혹은 서비스의 마지막을 고객이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면 되겠죠. 실제로요, 어느 쇼핑몰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 쇼핑몰에 왜 다시 방문하셨어요? 하고 물어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쇼핑 끝나고 나가는데 직원이 차를 가져다 주고 쇼핑백을 트렁크에 이렇게 실어주는 게 참 좋았다.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쇼핑하고 마지막 경험 때문에 다시 방문한 셈인 거죠. 두 번째로요, 힘든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싶을 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하루하루가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잖아요. 어떤 날은 오늘 운수 한번 사납다 막 이럴 정도로 안 좋은 일이 연달아 터지는 날도 있고요. 그런 날에는 그날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긍정적인 경험으로 채우는 거예요. 저는 유독 화가 많이 나는 날에 자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명상을 좀 꼭 해주거든요. 낮에 너무 힘들면 자기 전에 막 그 기억들이 떠올라서 괴롭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이런 기억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나는 되게 운이 없나 봐. 나는 잘 안 되려나 봐. 내 인생은 그냥 계속 이렇게 힘들려나 봐.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힘든 일은 그날 턴다. 이런 마음으로 자기 전에 저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 확실히 힘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티게 되는 것 같아요.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이 피크핸드 법칙을 적용해서 하루의 마무리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채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. All is well that ends well. 끝이 좋으면 다 좋다. 여러분,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매 순간이 행복할 필요는 없습니다. 어떤 경험을 참 좋았어, 어떤 기억을 참 행복했어 라고 기억하게 하는 건 의외로 짧고 강렬한 절정의 순간 혹은 마지막 순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여기까지인데요. 피크핸드 법칙에 따라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어썸하게 기억되길 바라면서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. 안녕!